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국 원장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발명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발명대회가 3월 달에 교내에서 요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말이나 4월 초에 제출하고 교내 대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가 된 친구들은 교육청으로 진행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 또 이제 1등 금상을 탄 친구들은 이제 시대까지 가고 시대에 통과해서 도대에 가고 전국대회까지 가서 이렇게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게 발명대회입니다. 매년 있는데요. 이제 발명대회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발명대회를 요강이 나왔을 때 그때 딱 준비하면 사실 아이디어를 금방금방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작까지 하고 모형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방학 때 특강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비교과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 영재교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특목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발명대회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발명대회가 대회 수상을 목표로 해서 하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시대의 문제 해결력과 또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발전시켜서 실제로 이것이 잘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잠재력도 당연히 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명대회를 교내대회부터 시작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여유롭게 교내대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요. 또 아이디어를 여러 개 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번에 내고 싶은 거를 뭔가 내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면 발명대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수상을 목표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을 타지 않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엄청 성장합니다. 그리고 발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요. 지금의 시대에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계속 발명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혁신되는 발명의 혁신되는 속도가 여러 가지 많은 기술 발달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 그것 또한 또다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명은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발명대의 이해와 중요성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발명대회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기획하고 또 제작해서 발표해내는 과정이고요. 또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실천적인 학습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시중에 나와서 경제적으로 또 보급할 가치가 높은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진짜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것들 널리 이어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아이디어를 내다가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이 발명품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도 조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잘 나오기도 하고 새로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기능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해서 내가 낸 아이디어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명 대회를 계속 준비하고 또 발명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혁신적인 사고를 좀 끌어올려 주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더 높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동기부여가 되고 꿈이 생기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과학을 왜 해야 될까? 라고 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생기는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학습에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명 대회에 참가하면 어떠한 의미와 장점이 있냐면 일단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크게 향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서 막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주변에 물어보고 또 약간 사용해 보도록 해보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 나가면서 계속 발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획력도 길러지죠. 또 이 발명에 대해서 누구한테 소개할 때 발표로 또 증가하죠. 또 누군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또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제작을 하다 보면 혼자서 제작할 수 없죠. 나가 혼자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능 넣는다면 그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작하는 곳을 찾아서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제작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계도도 그려야 되고요. 그걸 또 잘 그려줄 수 있는 곳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리더십도 성장이 되죠. 또 하나는요. 발명하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충분히 만들었는데 뭐야? 이미 있었잖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아주 허탈하죠. 실패감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명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반짝 나와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탐구하는 과정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게 쉽지 않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재밌다, 흥미롭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어떤 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라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목표가 생길 수 있다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명대회를 참가 학생들은 비판적인 사고력과 진짜 이게 필요할까? 괜찮을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창의력이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30% 이상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명대회를 참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그만큼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그 의욕이 더 넘치게 되는 거죠. 저도 발명대회를 매년 준비하고 있는데 매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빠지지 않고 일정 대회가 있을 때마다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제가 도와주면서 너무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되게 기뻐하고 신나하고 또 그런 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과정이 쌓여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도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본인이 어떤 직업이나 진로 선택했을 때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예전에 했던 그 발명 대회의 경험들이 아마 녹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 중에서 발명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긴 시간을 걸리지 않아도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덜 부담스럽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과 아이디어 발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찾아봐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질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그림도 그려보고 설계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을 발명 노트에다가 그림규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발명을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계속 피드백을 거쳐서 빌드업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발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부모님도 같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 모든 과정을 아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이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부분들을 함께 협업해 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저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도 있고요. 평소에 생각을 한 것들을 메모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메모할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에 그런 메모하는 거 적어놓기도 하고 휴대폰에다가 적어놓기도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건 새롭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가끔 떠오르잖아. 그냥 문득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메모를 꼭 하셔야 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메모하셔서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메모해 놓고 나중에 그 메모한 것들을 훑어보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한 습관을 꼭 길러주시고요. 또 다른 어떤 제품이나 이런 물건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 이 제작비는 얼마큼 들었을까? 또 실제로 이거 비용이 가격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 속에 어떤 원리로 또는 어떠한 노력이 들어갔을까? 원가는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발명이라는 것이 잘 돼서 특허를 내서 실제 시제품화 됐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지적 재산권이 되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명 하나 잘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에 대해서 막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발명 하나 잘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을 키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너무 개발된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길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발명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요즘엔 인공지능 툴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려줘 할 때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넣어서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린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툴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툴을.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먼저 노트에다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생각의 힘, 아이디어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겨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했을 때 실제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국립중앙과학관에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이런 뭐 서울과학 전시관이든 각 경기도 뭐 그 과학융합교육원이든 이런 곳을 들어가시면 입상작이 있거든요. 입상작의 제목도 보시고 하면 충분히 비슷한 게 있는 점들을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하는 키프리즈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발명하고 나서 이렇게 그 특허로 등록된 것이죠. 보류된 것도 있고 뭐 채택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끝난 만료가 된 것도 있고요. 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것이 지금 발명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된 발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유사한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은 비슷한 게 없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유사한 것이 있어도 괜찮지만 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발명이 좀 어렵다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제품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하나의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발명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렇게 수상작들 보면 제목만 보아도 어떤 발명인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목만 보아도 어떤 발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렇게 그 발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던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글로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또 피드백 해줘가지고 계속 빌드업해서 수정하는 과정 거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요. 모형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D 프린터로 출력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라든지 뭐 전자제품들, 센서들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폐품을 활용해서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를 좀 구체화하면서 해 나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명을 매년 할 때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발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대에 대해 뭐냐면요. 발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시거든요. 네가 직접 했냐. 학교에서 교내대에서 대표가 됐을 때 사실 물어보시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세요. 초등학교도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내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워낙 그 방침이 다 달라요. 담당 선생님의 어떤 진행하는 형식도 다르고요. 하지만 이렇게 학교 대표가 되게 되면 교육청에 가서 이제 전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을 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서울시
발명대회에 나가서 이제 큰 게시션 설명표에다가 보고서도 내고 요약본도 내고 설명할 내용도 딱 착착착 넣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예상 답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발명도 소개하는 내용도 적어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도 발명을 스스로 하고 또 진행했다면 자신감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명대회 전국대회 수상한 친구들 영상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발명했는지 얼마큼 이 발명에 열정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까지 가셔서 정말 연수까지 갔던 친구들 대단합니다. 그쵸? 꾸준하게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릴 때부터 발명을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발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발명만 가지고도, 발명의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골고루 잘하면 너무 좋지만 특별하게 뾰족하게 잘하는 부분도 잘 키워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발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도전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과정 또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이번 방학을 활용해서 꼭 발명대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발명대 준비하고 싶으신데 처음이라서 조금 잘 모르시겠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도 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주시면 수업으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대 미리부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내는 과정 속에 아이들의 사고력이 늘어난다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탐구 활동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